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RL과 RC 회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주제가 다소 무겁긴 해요. 아마 회로 이론을 통틀어서 RL, RC, 그 다음에 그 뒤에 RLC 회로가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수학적인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RL, RC, 그 다음 RLC 회로를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저희가 그 뒷부분에 라플라스 변환을 배우면 이런 미분 방정식 없이 사칙 연산으로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거의 RLRC 회로 분석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손으로 칼큘레이션을 많이 안 하고 주로 다 인덕터하고 캐패시터가 오면 라플라스 변환으로 해서 저희가 주파수 도메인으로 해석하는 걸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기 전에 어떻게 수학적으로 푸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이번 RL과 RC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강의를 원하시는 분은 저 앞에서 제가 강의했던 거, 강의실에서 실제로 강의했던 그 녹화 영상을 아마 여기에 나갈 것 같은데, 카드로 그걸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간략하게 RC하고 RL 회로 요약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봄으로써 저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 프리 RL 서킷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소스 프리라는 거는 이제 소스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스가 없는 회로에서 RL 회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정이 있는데, 지금은 소스가 없지만 이전에는 소스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냥 R하고 L만 이렇게 딱 이게 다 이제 패시브 소자잖아요. 수동 소자. 이 두 개 붙여놓으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전에, 그러니까 T가,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게 이제 T가 0초 이후, 시간이 0초 이후를 분석하는데, T가 마이너스 시간에는 여기에는 어떤 소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스라는 건 커런트, 그러니까 전류원이 될 수 있고 전압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있는데, 이 T가 0초가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소스가 없어졌어요. 소스가 없어졌고 순수하게 R하고 L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이전에 있었던 소스가 이전에 있었던 소스가 그럼 T가 0초 이후에 이 R하고 L 회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정해야 되는 거 이제 요거죠. T가 0보다 크다. 그럼 한번 공식을 써볼까요? 저항하고 인덕터하고 지금 어떻게 생겼죠? 병렬이잖아요, 병렬. 자, 병렬이면 우리가 자, 이걸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VL은 L하고 DT, DI라는 거.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덕터는 그 전류의 변화, 즉 전류의 변화를 자기장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L이고 이게 어디에 걸립니까? 정확하게 저항에도 걸리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IR이라고 합시다. IR은 어떻게 됩니까? VL 나누기 R이 되는 거죠. 자, I는 이쪽 방향, IR은 이쪽 방향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같게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RL, DT, DI가 되는 거고, 그러면 I는 여기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R하고 L, DT, D, I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면 I는 DI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L, R이 되고 DT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적분은 시간에 대한 적분, 우리가 지금 T는 언제부터 본다고 했죠? 우리가 요거부터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T가 될 것이고, 그럼 0에서부터 T가 되면, 자,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해서 적분을 해줍니까? 전류의 변화에 대해서 적분이잖아요. 그럼 T가 0초일 경우, T가 0초일 경우 여기에 뭔가 흐르는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I0. 이거 우리가 초기값 I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i 초기값 0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어떤 시간 i t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쭉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로그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i t가 되고 마이너스 l r t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i t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i t는 어떻게 되느냐? 자, i 제로가 초기값 이렇게 합시다. 그럼 i 제로 2에 마이너스 r l t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t가 0초 이후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t가 0초보다 작았을게요. 마이너스 시간에는 여기 어떤 소스가 있어 갖고 충전을 해주는 상태야. 전류가 흘러서 여기 인덕터에 자기장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t가 0초를 넘어가면서 이 어떤 소스가 사라지면서 이 인덕터가 자기장으로 저장된 이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돼 가지고 이 회로 안에서 돌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소스가 없다고 했죠. 소스 프리라고 했죠. 소스 프리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내추럴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내추럴 리스판스. 네. 한국말로 하면 자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연 응답. 자, 이거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이 없고 그냥 인덕터하고 저항하고 자연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소스를 넣게 되면 무슨 응답이라고 부르느냐? 이거는 forced response 라고 해서 이거를 강제응답이라고 합니다. 강제응답. 자, 이것도 우리가 물어보면 소스를 강제로 넣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연응답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강제응답은 뭔가를 강제로 넣어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고, 자, 이게 이제 자연응답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시정수라는 게 있는데, 시정수를 이제 타워라고 합니다. 시정수를 타워라고 했는데, 타워는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r 나누기 l을 우리가 이걸 시정수라고 부르고, 이건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된다 이겁니다. 시간. 즉 여기는 단위가 없는 거죠. r하고요. 어떻게 왜 r하고, 그러니까 오음하고 인덕터의 henry를 나누면 왜 단위가 없는지는 여러분이 앞에서 얘기한 여기 카드, 요쪽 카드 나가는 거, 즉 캐패시터, 즉 RC 기본적인 RL과 RC 회로 분석이라는 강좌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아무튼 우리가 이걸 시정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덕터에 대해서만 고려할 뿐만 아니라 또 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캐패시터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캐패시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가 0보다 작을 때 어떠한 소스가 있어 가지고 이미 충전을 다 해놓은 상태야. 그리고 T가 0보다 커졌을 때는 이 소스가 사라지는 거야. 소스 프리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이렇게 IC라고 합시다. IC.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IC는 C는 DT분의 DV가 된다 이거예요. 자, 캐패시터는 전압이 바뀌는 거를 뭘로 우리가 저장하냐? 전기장으로 저장하죠. 전기장. 캐패시터는 전기 에너지를 전기장으로 우리가 저장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로 흐르는 전류 I잖아요. I는 V 나누기 R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방향이 I는 뭐 어떻게 마이너스 IC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RV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C는 DT, DV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미분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RC분의 1 그 다음에 DT가 되는 거고 이거는 V분의 1 DV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적분을 해주는데 시간에 대한 함수로 적분하는 거예요. 0초부터 T.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요 범위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소스 프리니까 이전엔 소스가 있었고 지금은 소스가 없는 0초부터 T초를 보는 거고. 그럼 이게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느냐? 0초일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전압에 대해서 보는 거죠. 0초 여기 걸리는 전압. 0초일 때 우리가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0초일 때 어떤 초기값이 있을 거 아니야. 초기값의 저항을
전압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t초에 이때 전압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 R에는 V0 VT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R0 RC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RC분의 1 T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풀어 써주면 VT에 대해서 풀어 써주면 V0 E exponential 나누기 T RC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 V0라는 거, 이 V0는 즉 초기값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앞에서 말한 요거가 된다 이거야. V 0초일 때, t가 0초일 때 값을 초기값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타워 시정수가 존재합니다. 시간 상수라고도 하고 시정수라고 하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요게 시정수라고 했잖아요. 여기 시간하고 여기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여기서는 시정수가 뭐냐 하면 시정수는 RC분의 1이 된다 이거야. 시정수. 이것도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습니다. 왜 단위가 없는지는 앞에서 말한 언급한 강의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죄송합니다. RC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거 뭐라고 했죠? 우리가 요 공식을 우리가 자연응답 Natural Response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Natural Response하고 Forced Response가 있는데, Forced Response는 어느 경우냐? 소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소스가 있는 경우고, Natural Response 소스가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 VT에 대한 함수를 구하래요. VT에 대한 함수.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요거 함수가 뭡니까? 스텝 펑션이잖아요. 스텝 펑션. UT라는 거.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해갖고, 이게 뭡니까? T가 0초인 순간, 이거 0으로 오다가 시간이 0초인 순간에 갑자기 팍 튀겨서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UT-1이라는 건 뭐냐? 0에서 가다가 1초에서 갑자기 튀겨서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요거는 2A잖아요.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1이 되는 거고, 요 해서 2A가 돼서 간다. 시간이고. 이거는 뭡니까? 전압이죠. 전압인데 어떻게 되냐? 0, 1이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부분 24V. 이건 여기 부분 2A랍니다. 자, 그럼 구간이 어떻게 나누니까, 첫 번째 구간 T가 0보다 작은 구간이죠. 즉 여기 전압이 0, 볼테지 소스가 꺼져 있는 거예요. 턴오프. 0이라니까 턴오프. 커런트 소스가 어떻게 됩니까? 커런트 소스도 턴오프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볼테지 소스 요거에 턴오프가 되면 이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볼테지 소스가 턴오프 되면 숏이라 된다고요. 숏.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가 턴오프가 되면 이거 뭐라고 되는 거죠? 오픈이 된다 이거 오픈. 자, 그러면 우리가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이 회로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8옴, 여기 12옴, 그 다음에 요거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VT가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VT 값이 얼마야? 아무런 소스가 없으니까 VT는 여기서는 0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T가 어떤 범위를 보고 있습니까? 0에서 지금 요 범위를 보고 있는 거죠. 요 범위. 그럼 T가 마이너스 무한대나 T가 0 마이너스, 여기가 뭐냐? 0이 된다 이거. 0이. 초기값이 0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즉 여기에 0V가 지금 저장된다는 거예요. 캐패시터에. 근데 이제 캐패시터는 저장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T가 이런 상태에서도 0V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제 나왔는데, 마이너스라는 거는 T가 시간이 여기 마이너스 쪽에서 0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플러스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 플러스 방향, 플러스 시간에서부터 0으로 향해서 접근하는 경우, 이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초기값이. 근데 왜 똑같냐? 이 캐패시터는 저장소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조에 물을 딱 받아놨다가 갑자기 T가 0초 때 욕조에 물을 내려고 뚜껑을 엽니다. 그러면 여기 갑자기 이게 순식간에 변하나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이거나 T가 갑자기 우리가 이걸 여는 순간, 바로 여는 순간에도 이건 변하지 않고 욕조물 그대로 유지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캐패시터나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마이너스 0초에서 플러스 0초로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순식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구했습니까? 이제 초기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를 보냐? t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경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요거는 아직도 1초니까 여기에서는 커런트 소스가 턴 오프가 되니까 오픈인 상태로 있다. 그럼 뭐만 되냐? 여기에서는 이 전압 소스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8, 12 플러스 마이너스 24V 이렇게 VT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이거죠. 자, 이때 우리가 여기 전류를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이렇게 이쪽 방향,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보면 여기서 공식을 하나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 KVL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전류 방향을 이제 잘못 나타냈네요. 좀 더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이쪽 방향으로 합니다. 전류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왜냐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 I라는 놈이.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I는 바로 캐패시턴스, C는 DT, DV로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써지니까 좀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우리가 물론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플러스가 아무래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 더 편하니까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KVL을 써서 해보면, 자, 여기 가면 우리 VT가 있죠. VT. 자, 그러면 가서 여기로 가니까 마이너스 24V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0. 자, 8하고 12 오면 직렬이니까 20i가 돼가지고 합이 뭐가 되냐? 0이 된다라는 거예요. 0. 그러면 우리가 요 구한 i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줘갖고 써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dt, dv 플러스 v는 24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적분을 해주기 위해서 1차 미분 방정식 푸는 거 한번 해보면 24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d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0초부터 1초를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dv잖아요, 여기. 그러면 초기값 해서 t초까지 0에서부터 1 사이니까 요거 t가 되는 거죠. 이 t가 이때의 t는 여기 0에서부터 1 사이고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주면 로그 함수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vt 빼기 24 그다음에 v0 빼기 24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vt는 24 빼기 24 2의 마이너스 t 전압 v가 된다랍니다. 이때 요 v0는 뭐냐? 여기서 온 거잖아요. 제로값. 그러니까 제로를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했죠. 이 공식은 언제 적용이 되냐?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전압이 움직인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범위를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 범위는 뭡니까? t가 1보다 큰 경우야. 자, t가 1보다 큰 경우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0이 되니까 다시 턴오프가 되니까 이건 숏이 되는 거고, 그럼 뭐가 켜집니까? 여기 때 2A인 여기 전류원만 켜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또 공식으로 나타내면 자, 이런 식으로 또 보입니다. 2A. 자, 여기 8이 되는 거고, 자, 여기 12가 있고, 네, 있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V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요거를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i라고 놓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KVL을 써주는 거예요. KVL을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12i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v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플러스야 되는데 방향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자연적으로 전류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근데 이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걸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는데, 자 봅시다. 이게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전류 흐르는 게 2A가 여기 흐르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2A가 내려가면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I 빼기 2라고 해서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KVL 앞에서 배웠던 거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요 I를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I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캐패시터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I는 C분의 DT dV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방향이 이쪽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하는 이 I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줍니다. 대입을 시켜줘 갖고 정리를 해주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마이너스 dt dv vt 더하기 16이 됩니다. 자, 여기도 vt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적분을 하기 위해서 해주면 v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dt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주는데, 적분을 할 때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1에서부터 1초부터 t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v가 1이 초기값이 되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는. 그 다음에 어디까지? vt까지 적분을 해준다 이거. 그러면 우리 이거를 써주면 ln vt 플러스 16 나누기 v1, 초기값이 1이 됩니다. 그러면 16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t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vt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v 1 더하기 16에 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초기값을 어디서 구합니까? 바로 여기서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t가 1일 경우 어떻게 구하느냐? 24 빼기 24 2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게 얼마냐 하면 15.171의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 초기값을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정리를 해주면 vt는 마이너스 16 더하기 31.17 2의 마이너스 t 빼기 1 v, 이 값을 가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범위에서, 지금 이 세 가지 범위에서 각각 여기 이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값이 서로 틀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나눴고, 그 다음에 범위를 나눴는데 KVL을 통해서 각각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줬고, 이런 공식, 그 다음에 이런 공식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하고 전류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대입시켜 줘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고려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요거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초기값은 어떻게 갖고 오냐? 그 이전 단계에서 구한 식에서부터 갖고 온 거죠. 여기 갖고 온 거고, 요거에서의 초기값은 이전 단계에서 구한 거에서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미분방정식을 통해서 풀었는데, 이게 이제 수학 공식으로 다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걸 살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영역, 여기 0에서부터 1까지 요 영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압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기 캐패시터에 걸린 전압은 강제 응답하고 내추럴 리스판스, 즉 자연 응답,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소스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뿐이 없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소스가 있는 경우에 어떤 영향과 소스가 없는 경우의 영향을 합쳐지면 이게 이제 우리 중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게 전체 영향으로 우리가 고려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내추럴 리스판스는 소스가 없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쪽 영역에서 소스가 없는 경우니까, 자, 소스가 없다 라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꺼지는 경우잖아요. 꺼지니까 이게 숏이 되는 거야. 숏이 되지면 요게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T가 되는 거고, 요거 합천이니까 20이 되는 거잖아요. 25.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요거의 내추럴 리스판스 자연응답은 바로 앞에서 구한 요거잖아요. 요시. 그러니까 자연응답 공식 요게 이제 그대로 오게 되는 겁니다. 즉 VF는 V0 2의 마이너스 TRC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정수가 아까 전에 RC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시정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이 시정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시정수가 뭐였죠? R이 아까 전에 여기서 25mm라고 하고, 이거는 50mm, 그러니까 20 곱하기 50mm니까 1이 되는 거야. 그럼 시정수는 요거는 1이 된다 하니까 요거는 어떻게 고쳐지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VF만 남는 거죠. VF. 여기에 0이 되니까 VF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 구간에서 이게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이 시간이 거의 1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1에 가까이. 즉, 요 시간에서 DC를 나타내는 거야. 자,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DC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DC 상태. 그럼 DC 상태를 나타내는 스테디 스테이 상태니까 DC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럼 이 DC 상태라는 거는 이게 뭡니까? 요놈이 오픈이 돼요. DC 상태는 오픈. 자, 그러면 요놈이 오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 이 캐패시터가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오픈이니까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열리고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24V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게 DC 상태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24V가 되는 거예요. 24V. 즉 24V가 돼서 나온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24V를 여기다가 이게 VF니까 대입을 해주면 VT는 어떻게 됩니까? 24V 더하기 V0 2의 마이너스 T가 된다. 자, 그러면 이게 T가 0초일 경우 초기 값을 볼까요? 이제 요거를 한번 봐야 되니까. 그러면 V0가 되는데, 이때 0초일 때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여기 이 값이 0이라고 했죠. 0. 즉 0. 그러니까 요거 V0는 어떻게 해가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그래서 정리해주면 VT는 어떻게 되냐? 24 빼기 마이너스 24 2의 마이너스 T로 우리가 간략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거 푼 게 맞나 볼까요? 그죠? 같게 나오죠. 24 빼기 24 2의 마이너스 T. 이처럼 우리가 앞에 이런 방식으로 복잡하게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소스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나눠서 우리가 더해줘 갖고 푸는 방법도 있다. 그럼 T가 1보다 큰 경우 볼까요? 그럼 VT가, 자, 이게 포스가 있고 내추럴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내추럴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소스가 없는 경우라고 있잖아요. 소스가 이제 없으니까 뭐만 있습니까? 여기 캐패시터하고 저항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VF는 더하기 V0 2의 마이너스 T 빼기 1이 된다 이거죠. 여기서 나누기 RC가 있는데 RC는 1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T가 1부터 시작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프팅 해가지고 타임 시프팅 해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이게 무한대니까 VF가 되고, 그럼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 DC 상태입니다. DC 상태. 즉 요거에서 소스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소스가 계속 켜져 있다는 거는 여기가 정전류원이기 때문에 DC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여기가 이제 요 경우가 되는데, 이제 오픈이 돼 가지고 여기 오픈이 돼서 캐패시터 오픈이 되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V 무한대는 VF는 마이너스 16V가 된다. 마이너스 16V. 그쵸? 여기가 오픈이 되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2A가 이렇게 가다가 오픈이 되니까 여기로 안 흘리고 다 어디로 흐릅니까? 밑으로 흐르는 거야. 밑으로. 밑으로 오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서로 방향이 틀리니까 마이너스 16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6.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주면 VT는 마이너스 16 V0 2에 마이너스 T 빼기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값이 여기서는 1이 되는 거죠. 초기값이 1이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16 V0 이건 초기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면 1이 들어가면 요거가 얼마가 나오냐. 근데 이 초기값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 우리가 앞에서 구한 거 여기서부터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초기값을 앞에서 구한 거 여기인 거. 그럼 이게 초기값이 그럼 24 빼기 24 2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값이 얼마냐? 15.171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초기값을 넘겨주면 16 더하기 15.171이 되니까 이것은 31.171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정리해주면 16 31.171 2의 마이너스 t 빼기 1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요 값하고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시간으로 나눈 다음에 각 시간에서 회로를 구하고 그 다음에 KVL을 써가지고 공식을 만든 다음에 이게 캐파시터가 있으면 캐파시터의 관계식 이런 거, 만약에 인덕터가 있으면 인덕터의 관계식 이걸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풀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싫으면 우리가 전압이 있고, 전압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캐패시터나 인덕터의 전압, 전류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강제응답과 자연응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응답, 모든 소스가 다 꺼져 있는 경우에 자연응답에 대한 공식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DC 상태, 즉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가정하고, 그때 DC 상태인 강제응답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초기 값을 우리가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압이나 전류를 구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마 두 번째 방식이 여러분이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두 번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거 이제 전압이잖아요. 전압 1V 1초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0초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 겹치니까 1V일 때 1초 이후부터는 이 두 개가 다 켜지는 경우잖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T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이게 꺼지니까 숏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숏이 되니까 아무런 소스가 없어요. 소스가 없으니까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0이잖아요. 자, 초기값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자, 0에서부터 1초 까지이죠. 0에서부터 t가 1초까지이고, 그러면 우리 여기 구하는 전류, 즉 인덕터에 걸리는, 인덕터를 지나가는 전류 I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내추럴 리스판스하고 포스드 리스판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내추럴 리스판스는 뭐죠? 소스가 없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소스가 없는 경우에 우리 회로를 볼까요? 그러니까 소스가 없는 경우에 회로 여기 3이 되고 여기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N2가 되고 여기 5이 되고 5이 되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병렬이니까, 자, 3하고 6의 병렬이 얼마나 돼요? 2옴이 되는 거니까 이걸 또 간략하게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2N2 그 다음에 2옴. 자, 이거는 그럼 앞에서 맨 앞장에서 배운 거 지금 요거하고 같은 모델이죠. 그러면 요거일 때 자연응답이 요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써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I0 2의 마이너스 R, L, T가 됩니다. 자, R이 여기 2옴이고, 이것도 2N이니까 1이 되니까, 즉, 이게 시정수가 되는 거고요. 시정수. 그럼 이걸 하면 I0 2의 마이너스 T, 여기 IF, I가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DC 상태인 무한대를 해주면 이거 0이 되고, 결국 IF가 나오니까, 자, DC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DC 상태에서는 지금 요 범위에서는 요거만 있는 거잖아요. 요거. 이걸 회로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3 DC 상태 이거 오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V가 나옵니다.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I 무한대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가 6이니까,
오픈이 아니죠. DC 상태에서 인덕터는 숏이라니까 숏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여기 값이 어떻게 되냐면 1V가 6옴으로 나눠져요. 6분의 1. 그럼 왜 3옴은 안 되냐?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숏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류는 물이라고 했죠? 물이 저항이 있는 대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길이 쉬운 대로 가고 싶어요? 당연히 길이 쉬운 대로 가고 싶으니까 다 여기로 흐르니까 여기는 아예 전류가 안 흐릅니다. 이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얻게 된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IT라는 거는 I0 2의 마이너스 T 6분의 1 암페어가 되는 거고, I가 0초일 때 이게 0이니까 I0 6분의 1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초기값이 I0가 우리 이전 단계에서 갖고 온다고 했죠? 그럼 요거 0이 되는 거죠. 0이 되니까 I0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일 경우는 마이너스 6분의 1 2의 마이너스 t 더하기 6분의 1이 암페어가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분 방정식은 전혀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풀 수 있죠. 어떻게 푸냐? 요 그림에서부터 푸는 겁니다. 요 사이 범위에서 우리 그림이 요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6, 3, 2N이,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V가 되고, 여기 양단에 걸리는 거 VL이라고 하고, 여기가 I라고 합시다. I. 자, 그러면 여기 걸리는 VL 하면 1 빼기 VL 나누기 6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죠. 여기 흐르는 전류. 자, 그러면 VL이 여기 걸리는데 이것도 그럼 여기도 VL이 걸리는 거죠. 그럼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VL 나누기 3이 된다 이거죠. 자, 여기 흘러오는 전류 구했고 여기로 흘러나가는 전류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 노드에서 모든 전류합은 0이다. KCL을 쓰면 방향이 반대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전류가 이쪽 흐르는 게 아닌데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를 0을 써주면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이런 공식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요거 관계식 있죠. VL은 EN이 DT분의 DI, 요거 이 관계식으로 여기다 대입해주고 여기다 대입해주면 I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1차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여기 계산했던 방식을 통해서 하면 요거하고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는 문제를 푸는 때 요거 이렇게 하는 게 생각 안 날 수가 있어. 그럴 경우는 우리가 단순히 앞에서 배웠던 KCL, KVL을 이용해서 1차 미분 방식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 뭐 여러분 아는 그 산술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t가 1보다 클 경우 이제 회로 한번 볼까요? t가 1보다 클 경우는 요거 켜지고 요거 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회로를 우리가 그려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하고 저항이죠. 저항 3옴 요거 2헨리 6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1V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흐르는 I를 구하는 거예요. I가 아까 전에 내추럴 리스판스 더하기 포스 리스판스고, 내추럴 리스판스의 경우는 모든 소스가 다 꺼져 있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말한 요 경우가 되니까 그대로 요거 그대로 오게 됩니다. 자, 요게 그대로 오게 되는데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느냐? 요거가 1초부터 시작하니까 요거 초기 값이 1초부터 시작하니까 요거라는 거. 그 다음에 IF가 되고, 이게 그럼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IF가 되는 거고, 그 이 무한대라는 경우는 즉 DC 상태잖아요. 그럼 요게 계속 켜져 있는 상태, 이 두 개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숏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DC, 이게 정전화번이니까. 그럴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 되냐 이거죠. 그때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1 나누기, 이제 여기를 그라운드로 넣으면 1 나누기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나누기 여기 6옴이 돼갖고 이 두 개가 합쳐져 갖고 흘러 들어오니까 2분의 1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대입을 시켜주면 I는 I0 2의 마이너스 T 빼기 1,
분의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i가 0이 아니죠. 초기값은 여기 요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초기값은 1초일 테니까 1초일 경우는 1을 대표하면 0이 되니까 i 제로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요거에 대한 초기값은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 앞에서 계산했던 여기서 갖고 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분의 1, 2에 마이너스 1 더하기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이 0.1054가 되는 거예요. 1.54니까 i 제로는 0.1054 빼기 0.5가 되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0.3946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it는 0.5 빼기 0.3946 2에 마이너스 t 빼기 1의 암페어가 된다 이겁니다. 자, 요식이 바로 이 범위에서의 이 전류의 변화, 인덕트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포스하고 이제 내추럴 리스판스를 구한 거고, 공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또 어떤 공식으로 풀 수 있느냐?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L이라고 하면 1 빼기 VL 나누기 3,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빼기 VL 나누기 6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니까 이 합이 마이너스 i가 얼마냐? KCL에 하면 0이 된다 이거죠. 0이 돼요. 자, 그럼 L하고 여기 VL하고 I하고의 관계식은 VL은 EN이 DT, DI니까 이걸 여기다가 각각 대입하면 I, 커런트에 대한, 전류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이 나와서 이걸 쭉쭉쭉 풀어주면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로 푸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1차 미분 방정식 뭐 그렇게 푸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쉽게 이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내추럴 리스판스하고 포스 리스판스를 가지고 푸는 방식은 그 앞에서 제가 강의 시간에 했던 그 RC, RL 회로 그 전체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강의인데 그걸 보시면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I하고 IX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요거에 대한 초기값이 10A가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뭐가 쓰입니까? 디펜던트 소스가 쓰입니다. 디펜던트 소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걸리는 전압을 VL이라고 하면 VL은 0.5 DT, DI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IX는 어떻게 되니까 IX는 VL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VL을 가져다 오면 VL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게 이게 10분의 이게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DT, DI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VL이 여기가 요 노드가 VL이니까 이게 3I잖아요. 그럼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하느냐? 3I 빼기 VL이 되는 거고, 그때 나누기 4옴이 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는데, 여기 흘러오는 전류가 지금 여기로 나가니까 여기 노드에서 KCL을 적용해주면 I 더하기 I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IX 우리가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고, VL 여기 I잖아요. 여기다 대입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쭉쭉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8분의 3 DT DI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 I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1차 미분 방정식 I는 DI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 DT가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면 I는 I 제로 2에 마이너스 3분의 2 T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 I 제로가 아까 전에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보면 10 2에 마이너스 T 암페어가 되는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또 뭐 구해야 되는 거죠? IX 구해야 돼요. IX 구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왠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시리가 지금 자동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 시리아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응답을 하네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
Vx를 구하려면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됩니까? Vl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Vl을 어떻게 구하니까 요거라고 했죠. 즉 요거를 우리가 여기다 넣어서 미분을 해준 다음에 나누기 4로 해주면 Ix가 나옵니다. 그럼 Ixt는 이때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2 T 암페어가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정수가 뭐냐? 여기서 시정수는 3분의 2라는 게 시정수.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디펜던스 소스 있더라도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서 풀면 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 OPMF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럼 RC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게 요거예요. 자, 먼저 이게 스위치가 있네요. 스위치가 0초를 기준으로 해서 닫힌다요. 그러면 0초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까? 자, 여기가 0V니까 여기 OPMF에 두 가지 법칙이 있죠. 여기 인풋 노드의 전압은 항상 같고 인풋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 제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0V니까 여기도 어떻게 되면 0V죠. 0V고 여기 오픈되니까 Vout은 어떻게 나옵니까? 0V로 나오게 된다 이거죠. Vout.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T가 0보다 클 경우잖아요. T가 0보다 클 경우는 이게 이제 숏이 되는 경우인데, 자, 이제 숏이 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 뭐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푸는 방법도 있죠. 여기 해서 전류 흘러가는 게 이제 여기로 흘러가는 거, 여기 흘러가는 거 나눠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 문제 다 풀고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내추럴 리스판스하고 포스 리스판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이거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내추럴 리스판스라는 거는 소스가 없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소스가 없는 경우. 소스가 없는 경우고 0이니까 요거는 이제 영향을 못 줘요. 그럼 요거만 있잖아요. 요거 두 개.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병렬로 있으면 우리 앞에서 본 그런 케이스잖아요. V, 제로, 2의 마이너스 T의 RC. 그럼 RC라는 게 RC분의 1이 우리가 시정수라고 하는데 시정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시정수는 1분의 여기 125K 여기 직렬이잖아요. 120K 곱하기 25mm가 되니까 이걸 쭉쭉 계산해 주면 3000분의 1이 된다. 그리고 이게 VF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무한대로 해주면 결국 VF가 남는 거고, VF가 남게 되면 이거 DC 상태라고 했죠. DC 상태. 그럼 DC 상태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DC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오픈이 되는 거예요. DC 상태에 이게 오픈이 되고 여기가 V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여기가 0, 여기 0이고 0이고 할 때 출력하고 요거 값이 요거하고 여기 걸리는 값이 같으니까 아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될 거다 이거. 자, 그러면 DC 상태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럼 여기 0V라고 했으니까 여기 흘러오는 전류가 얼마니까 0.4mA가 흘러나오죠. 4 빼기 0 나누기 10K니까. 그럼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오픈이니까 다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0.4mm 곱하기 여기 120K가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48V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VT는 V제곱 제로 2의 마이너스 T의 3000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48이 된다. 그러면 이게 초기값이 0이면 이게 V0 마이너스 48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초기값이 요거라고 했으니까 초기값은 앞에서 갖고 온다고 했어요. 0이 되니까 V0는 48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48 더하기 48 2의 마이너스 T의 3000V가 돼서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강제응답과 자연응답으로 푸는 거고 앞에서 얘기한 이런 거 고려 없이 그냥 한번 막 푸는 거, 뭐 막 푼다고 해야 되나요? 뭐 KVL, KCL을 통해서 푸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이게 숏이라고 하면 전류가 여기 흘러가는데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얼마가 0.4mA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0.4mA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0니까 결국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0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V0가 걸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R이라고 합시다. 그럼 IR은 어떻게 됩니까? IR은 자, V0 나누기 120K가 되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IC라고 합시다. IC는 어떻게 되느냐? IC는 25ml DT D0가 된다 이거죠. 출력, 아웃. 이건 출력입니다. 요거는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이고, 요거는, 요거는 V 아웃풋을 나타내는 거고, 요건 초기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초기 값.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초기 값. 자, 다 저번 주니까 더 헷갈리네요. 자, 요거는 V 아웃 출력가 되는 거예요. 출력. 자, 이건 출력이에요. 출력. 이것도 출력이고. 자, 그러면 요 노드를 해서 우리가 KCL을 적용해주면 0.4mm 더하기 IC가 25mm DT DV 출력이 되는 것이고, IR도 120K 나누기 V0 출력이 돼가지고, 이거의 합이 0이니까, 자, V 출력, V 아웃풋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걸 쭉 풀어주면 결국 요거랑 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같은지 안 같은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2019년 올해죠. 올해 3회 전기기사 문제 72번 문제입니다. 뭐 RLC에 대한 문제는 하나씩 나오는데 이 RL이나 RC에 대한 회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직렬 회로죠. 직렬 회로. 자, 직렬 회로고 이렇게 20ohm이고 10mm 헨리일 때, 자, 여기서 회로의 시정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시정수라는 거는 직렬이나 병렬이나 똑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시정수 아까 전에 우리가 요거라고 했잖아요. 요거 시정수. 그러면 시정수를 하면 이게 20ohm이고 40mm니까 요거 2분의 10의 3승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직렬에서 하고 병렬에서 시정수가 같은지는 여러분이 앞에 2시간 30분짜리 강의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시정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배운 거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하자면, 소스 프리하고 소스 프리를 우리가 내추럴 리스판스라고 하고, 소스가 있는 경우로 우리가 강제 응답, 포스드 리스판스라고 하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어떤 일정한 시간에서의 전압이나 전류의 변화. 근데 이 전압하고 전류는 어디에 걸리는 거냐 하면 인덕터나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나 전류의 변화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푸는 걸 모르는 경우는 우리가 KVL이나 KCL을 적용해 가지고 먼저 시간에 대해서 구간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KVL, KCL을 적용해서 1차 미분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풀어주면 항상 답은 같게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 계속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시려면 앞에 2시간 30분짜리 풀 강의를 보시면 저 위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걸 꼭 보셔야지 여러분이 이론을 더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만 우리가 나중에 라플라스 변환 가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